예,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데이터 서비스 발표를 하게 된 오희영이라고 하고요. 현재 그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그 본인정보 활용 오픈 컨설팅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첫 번째로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란 무엇일까?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유형은 어떻게 분류될 수 있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다운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또 이제 이 세션에서는 이제 그 서비스 기획을 하실 때 참고하실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기 전에 일단 이번 발표에서 바라보고 있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마이데이터가 얘기가 되면 이제 가장 많이 얘기가 나오는 거는 데이터 경제, 그리고 개인의 자기 정보 결정권이에요. 그리고 이제 가끔 뭐 기업과 개인이 가지고 있는 정보 불균형을 해소해 줘야 한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시는데요. 이게 일단 데이터 경제 관점에서 얘기가 시작되면 어쩔 수 없이 이게 개인 데이터를 활용해서 돈을 벌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만 얘기가 하게 되고, 지금까지 아마 마이데이터 서비스라고 얘기를 들으셨을 때 거의 그런 비즈니스 모델의 사례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좀 개인의 자기정보 결정권에서 그 마이데이터 서비스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개인 데이터 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일단은 개인의 권리가 보장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이 권리가 보장된 안에서 개인 데이터가 자유롭게 흐르면서 이 데이터 활용이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드릴 것은 도대체 마이데이터를 그러면 마이데이터답게 만드는 게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게 아직도 마이데이터라고 하면 마이데이터가 뭐야? 라고 했을 때 어떤 이제 정확한 정의 같은 게 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어떤 분들은 마이데이터는 그냥 개인 데이터 이렇게 다 이렇게 모아놓은 그거야 라고도 하시고, 그리고 지금 신용정보법 상에서는 금융 분야의 마이데이터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이라고 그 사업의 영역으로 정의를 해주셨죠. 네, 이 발표에서 저는 아까 그 개인의 주권 관점에서 말씀을 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정의하는 마이데이터는 개인정보를 개인이 중심이 돼서 자기의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통제하고 자기의 데이터가 활용될 때 적극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개인 데이터를 활용하고 관리하는 활용체계의 관점 자체가 바뀌었다고 이제 보통 설명을 드리는데요. 그럼 이제 이러한 질문들을 받죠. 아니, 지금까지도 개인 데이터 사용하려면 개인한테 어차피 동의 다 받고 했는데 뭐가 다르다는 거냐? 라고 이제 질문들을 하세요. 그랬을 때 이제 제가 다르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금까지 분명히 동의 잘 받으셨는데 지금까지는 기업들이 다 정해줬어요. 우리 어디랑 제휴해서 어디에 뭘 줄 거고, 그러면 개인들은 이거를 동의할지 말지 선택만 하면 됐지만 이 달라진 마이데이터 생태계에서는 내 데이터를 내가 어디에 쓸 건지, 그리고 어떤 목적으로 쓰게 할 건지에 대해서도 의사결정할 수 있고, 그리고 내 데이터가 어디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까지도 주도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이 마이데이터 생태계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마이데이터 체크리스트는 이제 마이데이터라고 했을 때 중요한 개념이 뭐냐라는 부분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개인을 위한 개인 데이터 활용이 돼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아마 이제 아침부터 쭉 들으신 분들은 약간 좀 세뇌당하시는 기분이 들 것 같아요. 아침부터 계속 개인 데이터는 개인의 것이고 개인이 알아서 사용을 해야 되고 막. 근데 그게 지금 아무리 강조를 해도 모자라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개인을 위한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일단
개인이 자기 데이터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되고 내 데이터를 다시 재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내 데이터를 누구한테 제공할 것인지를 내가 결정할 수 있어야 된다. 마지막으로는 이 데이터 경제에서 지금 개인 데이터로 일어나는 그 경제적 가치가 엄청나다는 말은 계속 나오는데 사실상 이 경제 돈의 흐름에서 개인이 그러면 나는 내 데이터는 주는 대로 다 주고 난 뭘 받고 있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발생하는 가치를 개인도 같이 공유를 받아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 말씀드린 뭐 개념이나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마이데이터 서비스 다운, 이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한다고 했을 때 나타나는 4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투명성 부분인데요. 투명성은 내 정보가 어떤 방식으로 수집되고 있고 어디에 사용되고 있고 누가 접근하고 있는지를 공개를 해주는 부분입니다. 보통 이제 마케팅 전화들 많이 받으시잖아요. 그러면 전화가 와요. 나는 아이가 없는데 자꾸 어린이 보험을 들으래요. 이거를 나한테 전화를 왜 하셨어요? 했더니 동의를 했대요, 제가. 근데 도대체 이걸 내가 언제 어디서 동의를 했는지 누구한테 했는지 기억이 나지도 않고 찾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이데이터가 되면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고 내가 쉽게 어디에 무슨 동의를 했는지 볼 수 있도록 내 개인 데이터가 이용되고 있는 전체적인 현황에 대해서 대시보드 같은 것들을 제공해 줘야 한다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신뢰성 부분은 당연히 내 데이터를 이용하는 우리의 서비스가 내 데이터가 유출되거나 침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적으로 안정적이어야 한다는 믿음이 필요하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도 법적으로 그리고 기술환경적으로 잘 준비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신뢰성에서 중요한 것은 서비스 제공자를 과연 신뢰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아주 간단하게 뭔가 이거 고객님한테 이 카드로 바꿔보세요. 이 카드로 바꾸시면 훨씬 좋아요 라고 추천을 받는데 이게 진짜 나한테 좋아서 추천을 하는 건지 마케팅비를 받고 나한테 광고를 보여주는 건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서비스 제공자는 그 고객들에게 내가 너의 개인 데이터를 분석해서 이런 혜택을 주고 있어 라고 했을 때 그것을 고객이 믿을 수 있도록 시각적인 그리고 아주 명확한 근거를 제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통제권은 개인정보의 공유 대상과 범위를 개인이 직접 효과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부분이고요. 이거는 이제 현재 그 법적으로 기업 간 제휴를 통해서 제3자 제공 동의를 많이 이제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제3자 제공 동의 같은 경우는 기업들이 이미 다 정해놨죠. 누구한테 왜 줄 거고 그러니까 뭐 동의를 하실지 마실지만 결정을 하세요. 근데 이 통제권 부분에서는 이거를 개인이 나 이 내 데이터 저기 A은행에 보내주세요. 뭐 나 지금 뭐 블로그 이거 이사 가고 싶으니까 저쪽 다른 블로그 뭐 그쪽으로 다 보내주세요. 이런 거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가치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개인정보 활용으로 발생하는 가치를 개인과 공유해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앞에 이제 체크리스트 그리고 이제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 이게 실제 서비스에서 어떻게 보여져야 되잖아요. 실제 고객들이 이런 뭐 특징과 뭐 체크리스트와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그러면 고객들이 실제 경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공통기능 항목은 올해 그 K데이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실증 사업에 참여하신 기업들은 이 중에 일부를 필수적으로 구현을 하셔야 되고요. 일단 뭐 페이코 같은 경우는 지금 앱스토어에 일단 공개가 된 걸로 알고 있고 뒤쪽에서 그 사례를 잠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공통기능 항목을 강조드리는 이유는 이제 기업들을 저희가 오픈 컨설팅을 하면서 만났을 때 이제 마이데이터라는 화두를 드려요. 그러면 대부분은 다 이제 이러신 거예요. 그러면 개인 데이터 쉽게 수집해서 돈 벌 수 있겠네요. 어떻게 돈 벌 수 있어요? 어떤 모델이 있어요? 라고 보통은 하세요. 그리고 심지어 그렇게 수집을 쉽게 해서 서비스를 하실 계획이 있으실 때도 그 본인의 서비스에 저장된 데이터를 남한테 주기는 싫어하세요. 네, 이런 이제
만남을 많이 가지다 보니까 이게 뭔가 아주 기본적인 그 얘기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되겠다라는 이제 걸 깨닫게 된 거고, 그래서 그러면 마이데이터라는 거를 가장 마이데이터답게 만들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라는 고민에서 이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공통 항목들을 이제 도출하게 된 것입니다. 크게는 동의와 내려받기 그리고 데이터 영수증 이렇게 세 가지 부분인데요. 첫 번째로 동의는 이해하기 쉬운 동의와 동의 관리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이해하기 쉬운 동의는 일단은 개인이 자신의 정보가 활용되는 목적이나 기관이나 범위에 대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동의서를 제공을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활용 목적이나 기관이나 범위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부분인데요. 지금 모바일 앱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에서 동의서 보시면 동의서 제목만 보통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걸 보면서 필수니까 동의해야지 쓰려면 선택은 뭔가 귀찮아질 것 같아 안 해 이렇게 보통은 처리들을 하시죠. 근데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이해하기 쉬운 동의라는 거는 뭔가 제가 동의를 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후속 상황들에 대해서 정보를 최소한 같이 줬으면 한다는 거죠. 내가 동의를 하면 전화나 문자로 뭔가 연락이 올 수도 있다. 그리고 내가 선택적으로 뭔가 동의를 해야 되는 부가 서비스를 이용하면 포인트가 더 적립이 되네. 이런 부분에 대한 아주 필요한 정보들을 동의서에서 그 고객들이 이용할 수 있게 제공을 해줬으면 한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목적이나 기관이나 범위를 선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현행법은 데이터 이동권이 법제화가 이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그 선택적 동의에 있어서 그 제공되는 목적 그리고 기관이나 범위에 대해서는 그 개인들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동의서에 제공을 해주자라는 부분입니다. 동의 관리는 개인이 처음에 가입할 동의를 했더라도 서비스를 이용하는 중에 언제나 쉽고 편하게 동의를 철회하거나 아니면 재동의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을 해줘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내려받기 및 공유 부분은 이제 실제로 개인 데이터 활용성과 접근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서비스에 저장되어 있는 자신의 정보를 이제 여기 기계가독 형태라고 하면 스프레드시트 형태일 수도 있고요. 필요한 경우에 JSON이나 XML 같은 재사용 가능한 형태로 다운로드 받아서 쓸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또 딱히 저장뿐만이 아니라 이메일이나 그다음에 메신저 등을 통해서 외부로 내보내게 하는 기능들도 제공을 해줘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주는 대로 다운로드 받거나 하는 게 아니라 이 고객들, 개인들이 포맷과 항목이나 아니면 데이터의 기간 같은 것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줘야 한다는 부분이고요. 서비스 간 공유 같은 부분은 이게 데이터 이동권이랑 있어야 좀 원활하게 될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요. 개인이 받아서 주는 게 아니라 개인이 지정한 제3의 서비스 간의 데이터 이동을 시켜줘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현재 그 정부의 기조가 스크래핑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이 데이터 공유나 이동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앞에 이제 발표자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API 같은 이제 표준화된 전송 방식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이제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데이터 영수증은 진짜 말 그대로 영수증이에요. 저희가 물건을 사면 영수증을 받잖아요. 근데 물론 지금은 영수증 잘 안 받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 문제가 생겨서 교환을 하거나 환불을 받으려면 영수증이 필요하죠. 근데 이와 마찬가지로 데이터 영수증이라는 거는 기업이 내 데이터를 내가 동의한 거에 맞게 잘 썼는지, 잘 제3자한테 보냈는지, 그리고 내가 동의한 내역을 잘 관리하고 있는지를 저한테 영수증 형태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영수증 같은 경우에는 동의 영수증, 수집 이용 영수증, 내려받기 영수증, 그다음에 공유 영수증 이런 식으로 좀 다양한 유형으로 그 서비스에 맞춰서 이제 발행을 하게 되고요. 지금까지 이런 서비스 공동 항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지금 보시는 이 얘기를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마이데이터 바이 디자인이라는 거를 강조를 드리고 싶은데요. 이 마이데이터 바이 디자인이라는 거는
서비스를 기획하는 단계부터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마이데이터 원칙을 고려해서 설계나 개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EU에서 있는 GDPR에 프라이버시 바이 디자인이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개인정보 보호를 서비스나 제품을 기획할 때부터 고려해서 설계 개발을 해야 된다는 개념이에요. 저는 마이데이터도 그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마이데이터는 먼저 뭐 서비스 외적으로 특별한 어떤 거를 뭐 부과하거나 특정한 기능이라기보다는 개인 데이터를 이용해서 뭔가 서비스를 영위하고자 하는 기업들이라면 누구나 기본적으로 장착된 그런 공통 기능이라고 생각하고 진행이 되어야 된다는 부분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은 마이데이터 서비스 유형입니다. 마이데이터 서비스 유형은 세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 전에 이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를 먼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크게는 개인정보 활용을 통한 비즈니스 서비스 쪽이 있고요. 그다음에 앞에 그 발표해 주신 부분 뭐 AI라든지 인증이라든지 하는 부분은 이런 마이데이터 비즈니스의 서비스 실행을 실제로 돌아가게 해주는 인프라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증이라든지 저장이라든지 동의 관리 그리고 데이터 이동 이런 부분이 크게 구분이 됩니다. 네, 오늘의 저는 이 비즈니스 서비스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앞으로 좀 인프라 서비스에 대해서도 좀 논의가 많이 좀 시작이 됐으면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비즈니스 서비스 유형에 대해서 세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개인정보를 공유하는 방식에 대해서, 두 번째는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방식, 그 세 번째는 가치 모델 방식인데요. 첫 번째로 마이데이터 서비스 유형의 공유 유형은 5가지로 구분을 하려고 합니다. 이 공유 유형이라는 거는 무엇이냐면 개인이나 기업이 소속된 이 환경이 있어요. 이 환경이라는 거는 그냥 지역일 수도 있고 산업 분야일 수도 있고 국가 단위일 수도 있고 기업일 수도 있습니다. 이 소속된 환경에서 제도적으로 합의되었거나 정해졌거나 아니면 구성원 간의 합의를 통해서 이 공유 유형이 보통은 결정이 되고요. 개별적인 서비스들은 이 자신이 속한 이 환경이 결정되면 거기에 적합하게 작동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구현을 보통은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 5가지 중에서 기업 간 제휴형은 지금 많이 하고 계시는 부분이죠. 지금 현재 한국에 뭔가 사회적 합의가 있는 공유 유형은 기업 간 제휴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P2P형은 개인 데이터의 공유나 처리에 대한 모든 거를 개인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다운로드 받든지 해서. 그다음에 세 번째 중앙 집중형은 제도적으로 지정된 기관을 통해서만 개인 데이터 공유가 일어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허브 앤 스포크형은 개인이 지정한 허브를 통해서만 개인 데이터가 이동을 하는데요. 이때 이게 중앙 집중형이랑 다른 것은 이 허브들을 개인이 바꿀 수가 있어요. 내 데이터를 관리하는 허브를 A 썼다가 여긴 별론 것 같아 서비스가, 그럼 B를 쓸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어제 그 소위를 통과했죠.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거기에서 얘기하는 본인정보 신용관리업이 지금 이 허브 앤 스포크형을 따라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물형은 아주 이상적인 형태일 것 같아요. 이게 기업 간에 이 데이터 이동권을 통해서 기업 간에 그냥 개인이 얘기하면 알아서도 서로 보내주는 거예요. 필요한 데이터를. 그래서 이렇게 5가지 유형으로 지금 분류를 하고 있고요. 이걸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각 유형의 특징이 있고, 그다음에 각 유형별로 이 개인 데이터의 이동을 요청하는 주체가 누구냐, 그리고 이 이동을 실행하는 주체가 누구냐를 분리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유형별로 개인정보 공유의 통제권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이 5가지 중에서 상대적으로 뭐가 높고 뭐가 낮은지에 대해서 비교를 한 거고요. 지금 보시면 기관 간 제휴의 경우만 개인정보 이동의 요청을 기관이 하게 되어 있고요. 허브 앤 스포크나 그물형 같은 경우에는 특이한 것이 제3의 기업이 저에게
뭐 허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너 데이터 우리가 써도 돼? 우리가 가져가도 돼? 라고 요청을 할 수 있는 모델이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로 볼 유형 분류는 활용 관점입니다. 활용 관점은 개인정보 활용 방식을 주도적인 역할을 누가 하느냐, 개인이 하느냐, 기업이 하느냐, 그리고 활용의 목적이 무엇이냐, 전송이나 공유를 목적으로 하느냐, 관리나 분석을 목적으로 하느냐의 관점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중개형은 개인이 정한 조건에 따라서 개인을 대신해서 익명화된 개인정보를 유상으로 팔거나 무상으로 뭐 비영리 기관에 제공하는 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일본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정보은행이 가장 이제 대표적인 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연계형은 서비스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아니면 개인의 편의성을 향상시키는 목적, 그리고 공공 서비스 등의 제공을 위해서 서비스 간 개인 정보를 이제 연계해서 편하게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인데요. 뭐 실손보험 청구할 때 서류 따로 안 내고 그냥 버튼 하나 누르면 바로 전송되는 뭐 원클릭 보험 정보라든지, 아니면은 저희가 오래 써왔지만 몰랐던 그 연말정산 간소화도 일종의 이런 유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싱가포르 정부 같은 경우는 공공이 가지고 있는 개인 데이터를 다 모아서 한 개의 데이터로 그거를 이제 모아서 그 공공이 가지고 있는 개인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이제 싱패스라는 이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PDS형은 이제 앞에 오전 세션에서도 발표를 하셨는데 산재되어 있는 개인 정보를 한 곳에서 통합 조회하거나 관리하는 유형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뭐 영국의 마이덱스나 프랑스의 코지 같은 그런 이제 개인 데이터 플랫폼 서비스들이 이제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석형은 이제 이게 가장 아마 친밀하시고 많이 들어보신 부분이실 것 같아요. 뱅크샐러드나 뭐 레드커넥트처럼 개인정보 수집된 거를 분석을 해서 개인에 대해서 너의 현재 상태는 이렇다라는 정보도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진단도 해주고 비교도 해주고 예측도 해주고 조언도 해주고 추천도 해주는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들이 이제 분석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활용 유형에 이제 각 유형별로 주요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중개형 같은 경우는 일단 개인 데이터 판매죠. 그래서 유료로 판매하는 건 이제 기본적으로 들어가겠지만 중개형 같은 경우에는 꼭 유료만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연구 과제 같은 거에 무상으로 개인정보 제공하고 나중에 연구 성과에 따른 혜택을 환원받을 수 있거나 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연계형 같은 경우는 개인정보 기관의 공공복지 향상이나 뭐 절차 간소화 등의 사용자 편의성 부분이 많고요. PDS 같은 경우는 이제 방금 전에 DID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런 개인의 디지털 신분 정보 관리부터 뭐 개인 데이터의 통합 관리는 무조건 하게 되고요. 그리고 각각의 서비스별로 산재되어 있는 동의 내역에 대한 정보도 한 곳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생애주기 전반에 대한 데이터, 그리고 개인이 지정한 곳으로 개인정보를 공유해 주는 거, 그리고 이게 데이터가 여러 곳에 있으면 어디는 제가 미혼이고 어디는 제가 기혼이고 막 이런 식으로 각각의 서비스별로 제 개인 데이터가 이제 상태가 다를 수 있거든요. 이제 정확성이 안 맞게 되는데 이런 거를 한 곳에서 최신화해서 일괄적으로 업데이트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의 서비스도 가능합니다. 분석형은 세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상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진단해주는 방식, 그 다음에 개인의 의사결정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뭔가 비교 정보를 주거나 예측을 해주거나 조언을 해주거나 뭐 맞춤형으로 추천을 해주거나 하는 방식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게 단순히 뭐 상품 추천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너는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있구나, 너는 이런 취향을 갖고 있구나 라는 것까지도 분석을 해서 이제 사용자나 개인에게 새로운 발견이나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기회를 지원해 주는 것도 서비스의 일종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가치 모델인데요. 가치 모델은 기업과 개인이 얻는 이제 가치 창출 방식의 이제 대표적인 유형이에요. 물론 여기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아이디어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기업은 이제 그냥 아이디어 가지고 하시면 되죠. 근데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개인이 얻는 가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이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서 가치를 얻는 방식이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이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직접적으로 수익을 얻는 거예요. 판매를 하든지 교환을 하든지 뭐 수익 배당을 받든지. 수익 배당 같은 경우에는 뭐 중개 수수료에서 일부를 포인트 같은 걸로 적립을 해준다든지 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비용 절감형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일어나는데요. 이제 뭐 쿠폰, 그 다음에 뭐 이벤트, 할인 정보 같은 것들을 제공해서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개인이 적극적인 활용을 하면 이제 그 비용을 절감하고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공을 하는 경우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정성적인 부분입니다. 이거는 이 서비스를 이용했더니 내 삶의 가치가 내가 되게 잘 지키고 사는 것 같은 기분이 좋아. 그리고 이 서비스를 이용하니까 내가 건강 관리 잘하게 되네, 돈 관리를 잘하게 되네, 뭐 이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개인 관점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 공헌형도 있다는 거죠. 내가 제공한 내 데이터가 공익 및 연구 목적에 그리고 개인정보를 제공했을 때 이게 사회적인 공헌에, 사회 발전에 도움이 된다라는 것도 이 가치 창출의 하나로 인정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 유형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이제 가장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서 금융 분야의 마이 데이터 서비스 모델에 한번 접목을 대상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공유 유형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허브 앤 스포크형이 되겠죠. 이 마이 데이터 사업자들이 각각 서비스를 할 수 있고 개인들은 이 사업자를 선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바꿀 수도 있고 우리 사업자들은 뭐 많은 걸 해주죠. 이 활용 유형을 보시면 사실 이 마이데이터 서비스 업의 범위는 거의 대부분의 가능한 서비스가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서비스를 만들어낼 것이냐 이제 기획 단계에서 고민을 하셔야 되는 부분일 것 같고 가치 모델 같은 경우도 이제 신용보호법에서 돈을 어떻게 벌라고는 얘기를 하진 않지만 이제 이 정도의 활용 유형이 나오면 가치 모델 같은 경우는 서비스 제공자나 개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 정도의 이제 수익 창출 방식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지금 보시는 거는 10주년 사업에 들어온 8개 서비스 모델하고 저희가 그 오픈 컨설팅을 통해서 실제 이제 서비스 모델 가지고 계신 6개 그 기업들의 이제 서비스 모델을 유형에 한번 매핑을 시켜본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사실 뭔가 새로운 게 발견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냥 알고 계시는 거, 기대하시는 거 그대로입니다. 일단은 기업 간 제휴형이 가장 많고요. 공유 유형에서는. 그리고 활용 유형에서도 분석형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가치 모델 유형에서는 이제 실증 쪽은 이제 그 서비스 그 수익 모델을 오픈할 수가 없어서 이제 오픈 컨설팅 쪽 6개만 대상으로 일단 매핑을 해봤는데요. 자, 서비스 제공자는 중개 수수료형 대부분. 왜냐하면 나머지 이제 비영리여서 수익 모델이 없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중개 수수료형을 가장 많이 선호를 하시고 개인한테 주는 것도 마찬가지로 비용 절감형이 가장 많았습니다. 뭔가 추천으로 쿠폰이나 할인을 해주시는 분이 많았고 지금 하나 특이한 거는 한 기업에서 실제로 그런 맞춤형 상품을 실제로 가입을 했을 때 그 기업이 받게 되는 중개 수수료 일부를 포인트로 개인에게 이제 환원시켜 주겠다라는 이제 모델을 가지고 계신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이제 사실상 마이데이터는 되게 다양한 모델이 많이 나올 수가 있는데 아직은 뭐 기업 간 제휴에 이렇게 갇혀 있거나 아니면 뭐 분석해서 뭘 해야지 뭐 여기에 좀 갇혀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델 보시고 조금 기획하실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 이제 시작점을 좀 찾아보시면 어떨까라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마이데이터 다운 서비스를 만드는 거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부분이에요.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데이터 이동권도 없고 어차피 제3자 제공으로 하면 예전하고 똑같은 건데 이게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맞나요? 라는 이제 질문을 하세요. 네, 사실 이거는 데이터 이동권이 있으면 훨씬 원활해지겠지만 마이데이터라는 개념을 가지고 서비스를 추진할 의지가 있으시면 앞에 말씀드린 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지킬 수 있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하실 수 있는 방법은 반드시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일단 앞에 활용 관점의 4가지 유형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각각의 공통한 그 기능들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활용 유형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는 거는
사실 공유 유형이나 가치 모델은 이런 공통 항목 적용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시고요. 지금 보시는 거는 서비스 구현하실 때 이제 그런 공통 항목이 우리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거야? 라는 게 이제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마이데이터 서비스 기본 모델에 현재 구상하시는 서비스 혹은 지금 제공하시고 계신 서비스를 한번 대입을 시켜보시는 거예요. 뭐가 지금 없고 우리는 뭘 더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개인 데이터의 흐름이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공통 기능의 항목들을 얼만큼 적용을 했거라는 이런 현황들을 파악해 보실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런 갭을 찾으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이제 중개형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개인의 조건에 따라 개인 데이터가 공유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그 대가가 정확히 지불되었느냐. 그래서 이런 동의 관리 그리고 동의 내역을 이제 그 직접 제공하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동의 절차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주 극단적으로 예를 들면 개인이 나는 저 회사는 비윤리적으로 상품을 파는 것 같으니까 나는 저 회사는 내 데이터 안 줄 거예요 라고도 지정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나는 좀 도움이 되고 싶으니까 신약 개발을 하는 데는 내 데이터를 써도 좋아요 라고 이렇게 미리 조건을 지정을 하면 그거에 따라서 개인 데이터가 공유될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고요. 데이터 영수증 같은 경우는 이제 중개형 같은 경우에는 유무상 판매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 영수증에 뭐 판매 금액, 수수료, 그다음에 사후 정산 조건, 그리고 거래 일시, 거래 유형 같은 것들이 구체적으로 제시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연계형 같은 경우는 이 연계를 사용자가 언제든지 연계해도 좋아, 공유해도 좋아, 안 해도 좋아, 난 이제 그 서비스 이제 안 쓸 거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쉽게 언제나 변경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해주고요. 그리고 가치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개인정보 제공을 통해서 개인이 얻는 편익이나 비용 절약이나 공익기여 같은 부분에 대한 부분은 가시적으로 제공을 해줘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뭐 보험서류 바로 보내기 서비스를 이용하셔서요. 평균 열정의 종이를 절약하셨어요. 이력서 자동 작성 서비스를 이용하셨으니까 뭐 소요 시간 30분 절약하셨어요. 라는 식으로 이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가치에 대한 정보를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PDS용 같은 경우는 사실상 앞에 말씀드린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모든 특징, 공통 항목들이 모두 적용이 돼야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중요한 거는 이제 통제권과 투명성 관점에서 이제 그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제공 조건, 제공 현황 관리 지원해 주고요. 특히 그 공통 항목 중에 내려받기 및 공유가 이제 PDS에서는 중요하게 되는데요. 이게 직접 개인이 내려받는다기보다는 서비스 간에 데이터 이동이 가능한 이제 그런 환경이 구비를 해줘야 된다. PDS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데이터 영수증을 통해서 이 복잡한 개인 데이터의 처리 내역에 대한 정보를 제공을 해줘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분석형 같은 경우는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신뢰 확보, 그다음에 개인에게 돌아가는 혜택에 대한 부분입니다. 신뢰 확보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이제 혜택 부분은 사실 지금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이 이거 바꾸시면 얼마 절약하실 수 있어요. 포인트가 얼마 더 쌓이실 거예요, 얘요. 근데 사실상 바꾸고 난 다음에 나는 몰라요. 실제 내가 그만큼 가치를 얻었는지. 그래서 저희가 좀 더 명확하게 가치를 이제 제공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실제로 개인이 뭔가 조언과 추천을 받아들인 이후에 받고 있는 혜택에 대해서도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뭐 그 카드 결제 대금 알림을 만약에 이용해서 뭐 계좌가 부족했는데 그거를 이제 채웠어요. 그러면 이거 이렇게 돼서 뭐 카드 연체 수수료 얼마 절약하셨어요. 아니면 뭐 원래는 카드 바꾸시면 뭐 10만 원 할인 받으실 수 있어요 라고 저희가 해서 카드로 바꿨는데 실제로 사용을 해보니 더 많이 받으셨네요 할인을. 뭐 이런 정보를 사후의 관리 차원의 정보를 제공을 해줘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그 시즌 서비스에 참여한 페이코가 마이데이터 서비스 기능으로 실제 구현을 해서 그 앱스토어에 이제 11월에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는 앱을 지금 쓰고 계신 분들은 금융 쪽에 뭐 마이데이터 메뉴 들어가시면 다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구체적 개별적 동의, 그리고 내 정보 내려받기. 근데 내려받기가 그냥 무조건 주는 대로가 아니라 금융기관도 선택하고 금융기관별로 내려받을 데이터의 항목과 그다음에 기간까지도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영수증 같은 경우에는 저기 두 번째 그림이 그 영수증 유형 목록인데요. 이렇게 그 필요한 영수증 유형을 분류하셔서 이 유형별로 이제 데이터를 그 영수증을 제공하고 계십니다. 예, 지금까지 이제 뭐 서비스를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마이데이터답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공통 항목 중심으로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네, 사실 이런 개념이나 이런 기능들을 적용하시기 전에 이제 기획을 하신다면 마이데이터 서비스라는 거를 바라보는 그 시작점, 관점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이 서비스를 생각하실 때 개인정보를 어떻게 수집하지가 아니라 개인의 니즈 해결, 이런 문제가 있지, 이런 불편이 있지,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로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개인정보는 이 생태계 내에서 자유롭게 흘러다녀야지 이 생태계에 참여하고 있는 이해관계자들이 모두 윈윈하거든요. 네, 아직은 이런 이제 인식이나 이런 것들이 잘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탈플랫폼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는 융복합 부분인데요. 개인을 두고 봤을 때 개인은 금융, 유통, 의료 이렇게 나눠서 삶을 살지 않아요. 이것들이 다 합쳐져서 나라는 사람을 만들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하면 이 마이데이터 생태계라는 데서 서비스를 하고자 했을 때 데이터의 구성이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개인을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분야별로가 아니라.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한번 서비스 기획을 하실 때 고민을 해보시면 어떨까라고 이제 권고를 드립니다. 예, 긴 발표 드려서 감사하고요.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